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모스펫의 이상적인 RV 모델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효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RV 모델을 유도를 할 때 많은 가정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Gradual Channel Approximation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그 가정의 의미는 우리가 유도한 모델은 채널이 매우 길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이상적인 RV 모델은 채널의 길이가 짧은 경우, 즉 게이트 랭스의 길이 LG 값이 짧은 모스펫에서는 잘 맞지 않게 되었고요. 이렇게 채널의 길이가 짧은 모스펫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숄 채널 이펙트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숄 채널 이펙트들을 사실은 전부 다 고려를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RV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우리 이번 학기 기초반도체공학 강의에서는 이러한 숄 채널 이펙트까지는 다루지 않겠고요. 우리가 앞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효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숄 채널 이펙트들은 다음 과목에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현상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채널의 길이가 바뀌는 현상이 되겠는데요. 아래 그림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모스펫이 세츄레이션 리전에 들어가 있을 때 드레인 쪽에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수평한 방향의 드레인 전압 분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 이 지점, 즉 채널이 끝나는 지점까지 걸리는 전압이 바로 딱 VGS-VT가 되겠죠.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리고 나서 VDS가 지금 이 값을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즉 VGS-VT보다 넘는 전압은 이 디플리션 리전의 양단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즉 전체 VDS는 지금 VD Saturation이라고 표현된 즉 VGS-VT에다가 이렇게 채널을 만들기 위한 VGS-VT 이외에 추가적인 여분의 전압은 전부 다 디플리션 리전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플리션 리전에 걸리는 전압은요, 우리가 전체 드레인 전압에서 VGS-VT 값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츄레이션 리전에 들어간 모스펫은 우리가 드레인 전압을 더 올리더라도 드레인 커런트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 채널에 존재하는 전자의 양은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 전자들이 이 디플리션 리전을 건너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건너갈 전자들의 양은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드레인 전압을 높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전류가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가정은요, 게이트 랭스가 이 델타 L, 디플리션 리전의 폭보다 매우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게이트 랭스는 10마이크로미터가 되고요. 그때 델타 L은 100나노미터라고 하면은 결국 대부분의 서페이스는 채널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영역에서 전자가 어떻게 보면 살짝 건너가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모스펫의 게이트 랭스가 상당히 짧아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게이트 랭스가 500나노까지 짧아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 델타 L의 길이 100나노미터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겠고요. 이 델타 L이란 길이가 채널의 영역을 많이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채널의 길이가 400나노까지 줄어든 상황이 되겠죠. 즉 채널의 길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널의 길이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ID 세츄레이션 커런트식 어떻게 됐었죠? 2분의 μN COX 그 다음에 L분의 W VGS-VT의 제곱으로 표현이 됐었죠. 여기서 게이트 랭스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분모가 줄어드니까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채널의 랭스가 감소하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드레인 커런트가 일정하지 않고 즉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점점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수식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반영한 우리가 RV 모델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엄밀한 물리적인 해석이 들어간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냥 수학적으로 최대한 단순화시킨 모델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델타 L은요, 즉 이 디플리션 리전의 폭인데요.
이 디플리션 리전 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다음과 같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값에 비례해서 결정된다라고 일단 단순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논리적인 약간의 점프가 있겠지만 우리가 L분의 델타 L, 즉 전체 게이트 랭스 분의 디플리션 리전의 폭은 이 디플리션 리전의 양단에 걸린 전압과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형 모델을 쓰는 이유는 최대한 단순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을 써서 다음과 같이 선형적으로 결정된다, 즉 비례상수는 람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선형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겠고요.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는요, 원래는 게이트 랭스 분의 1에 비례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델타 L까지 고려해서 전체 길이에서 델타 L을 빼준 값의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래 유도했던 이 세츄레이션 커런트 모델은요, 이제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게이트 랭스 대신에 L 빼기 델타 L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채널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L로 끄집어 내보면은 이제 분모가 1 빼기 L분의 델타 L로 되는데,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근사를 취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아마 1학년 때 기초 미적분학 시간에 이런 것들 배웠을 겁니다. 즉 1 빼기 X분의 1은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이런 무한 등비급수 같은 것들 배우면서 아마 배웠을 텐데요. 지금 그 꼴이랑 비슷하죠. 즉 1 빼기 L분의 델타 L분의 1은 1 더하기 L분의 델타 L, L분의 델타 L의 제곱 이렇게 쭉 나갈 테고, 이 뒤쪽의 항들은 지금 이 값이 1보다 작겠죠. 그죠? 델타 L이 L보다는 작으니까. 따라서 이제 무시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 더하기 L분의 델타 L만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근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L분의 델타 L은 우리가 VDS-VDS 세츄레이션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대입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세츄레이션 커런트 모델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원래 모델에서는 VDS에 대한 텀이 없어요. 따라서 드레인 전압을 더 인가하더라도 세츄레이션 커런트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모델은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는 VDS에 대한 텀이 있습니다. 따라서 드레인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세츄레이션 커런트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 교재에 있는 실제 측정된 VD, ID, 아웃풋 특성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드레인 전압이 VG-VT가 되는 시점 이후에는 원래는 커런트가 이렇게 증가되지 않고 일정해야 하지만, 지금 보시면 실제 측정된 결과값은 파란색 커브처럼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이 측정된 모스펫의 게이트 랭스가 0.73 마이크로미터로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이상적인 모델의 경우에는요, 대략 10 마이크로미터 이상, 즉 긴 채널의 길이를 가지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썸 마이크로미터, 즉 마이크로미터 사이즈 이하일 때는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수식에서 보시면요, 결국은 드레인 전압이 증가됨에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가 점점 증가하도록 수식이 바뀌었고요. 그때 이 기울기를 우리가 람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잘 보시면요, 까만색은 지금 이론 값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포함한 모델이 되겠고, 이 파란색 커브가 실제 측정된 커브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오차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오차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여러 현상들이 실제 상황에선 포함이 되고, 방금 우리가 유도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포함한 모델도 아직은 정확함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자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실제 모스펫을 만들고 제작을 해서 측정을 해보고 모델과 차이점이 발생을 하면은 왜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또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모델을 다시 수정하고 정확도를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점점 더 정확한 모델을 개발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려해볼 현상은 velocity saturation이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즉 속도 포화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전자의 속도에 대한 커브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게 되면 전자가 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었고요. 그때 전자의 속도를 Y축에 그려보면요, 일정한 구간 내에서는 전자의 속도가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의 전자의 속도를 결국은 일렉트릭 필드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상수를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이 비례상수를 우리가 모빌리티, 이동도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일렉트릭 필드 이상의 세기가 가해진다면은 전자의 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현상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이유도 배웠죠. 스캐터링 현상에 의해서 벨로시티가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모스펫의 또 전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리콘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실리콘에서는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10의 4승 볼트 퍼 센티미터 정도 되면은, 즉 전자의 속도가 포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대략 10의 4승 볼트 퍼 센티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 이상의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면은 전자의 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게 되겠는데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게이트 랭스가 1마이크로미터인 그런 모스펫에 우리가 드레인에 1V 정도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은 대략 이 정도의 일렉트릭 필드가 수평한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게이트 랭스가 1마이크로미터보다 더 감소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L이 100나노미터로 감소를 하게 되면은 채널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이 세츄레이션을 일으키는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보다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드레인 전압이 VG-VT가 아님에도 드레인 커런트의 세츄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긴 채널을 가지는 모스펫의 경우에는 드레인 커런트가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점점 증가를 하다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VG-VT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세츄레이션 리전으로 넘어가서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채널이 짧아지면요, 채널이 짧아지면서 이 드레인 전압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게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걸린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이 세츄레이션,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가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이 드레인 전압이 점점 증가되다가 여기서 세츄레이션이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전자의 속도가 드레인 전압이 증가되어도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 밀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이미 배웠었죠? 차지, 그리고 캐리어의 농도, 그리고 캐리어의 이동 속도로 구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드레인 전압을 높여서 일렉트릭 필드를 세게 키워도 결국은 이 이상의 지점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벨로시티가 증가되지 못해서 결국 전류값이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아직 드레인 전압이 VG-VT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이 구간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전자의 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해서 전류에 세츄레이션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게이트 랭스가 짧으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드레인 커런트는 게이트 랭스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더 큰 전류가 흘려줘야 되지만 이러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는 모빌리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IV 모델을 유도할 때 한 가지 했던 가정이 바로 이 채널 전체에서 이 전자의 모빌리티는 일정하다, 상수값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소스 쪽에서 출발한 전자가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즉 수평한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채널을 통과하게 되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게이트 전압에 의한 이 수직한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도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채널을 만들기 위해 게이트 쪽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를 했기 때문에 전자는 이 플러스 전압 쪽으로도 가고 싶어 하겠죠. 따라서 전자가 이 수평하게 반듯하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그림처럼 위쪽으로 끌려가는 힘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이 경계면, 서페이스 경계면에서 부딪히고 다시 끌려갔다 부딪히고 끌려갔다 부딪히고를 반복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전자가 이렇게 수평하게 가면은 더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위에 끌려가다가 부딪히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값이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작은 값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서페이스 쪽으로 끌려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힘 때문에 결국은 스캐터링, 즉 산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모빌리티를 감소하는 효과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그 수식에서도 이런 서페이스 스캐터링을 고려한다면은 또 모델이 수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IV 모델이 생각보다는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다음 고급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추가적인 효과들을 물리적으로 또 이해를 하고 수식적으로 기술을 한 다음에 모델에 포함하는 과정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